안녕하세요. 게으르지만 갓생러가 되고 싶은 레이지 글로이입니다. 저는 요즘 카드값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나름 아껴 썼다고 생각했는데 명세서 보면 소소한 구독 서비스나 한두 번 시킨 배달비 같은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를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해보자 싶어서 노션으로 템플릿을 만들어 봤는데요. 문득 여러분들과 함께 이 템플릿을 직접 만들면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속성인 수식, 관계형, 롤러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수입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월별 통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가계부 템플릿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노션이 처음이시거나 기본 기능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먼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템플릿부터 먼저 써볼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설명란에 템플릿 다운로드 링크도 넣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받아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간단히 살펴보고 갈게요. 한 달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건데요. 첫 번째로 나의 수입을 기입하고, 두 번째로 수입을 바탕으로 주거, 식비, 취미 등 항목별로 예산을 분배한 후, 세 번째로 나의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으로 나의 지출 현황을 차트로 시각화해서 나의 소비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럼 노션에서 페이지를 만들고 수입을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게요. 우리는 월별로 수입을 관리할 거니까 올해 8월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나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숫자 속성으로 넣을게요. 저 같은 직장인은 월급이 가장 큰 수입원이겠죠? 그 밖에 보너스 혹은 부업 등 나의 상황에 맞춰서 수입을 속성으로 더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총 수입을 계산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수식 속성을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수식 유형을 클릭한 후 수식 편집을 눌러주세요.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속성들과 다양한 함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나의 총 수입을 계산할 거니까 월급 플러스, 보너스 플러스, 기타를 하시면 나의 총 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완전 간단하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수입이 일정하니까 올해 수입을 기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총 수입을 바탕으로 예산을 짤 수 있는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주거, 식비, 교통비, 저축 등의 항목별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항목, 속성을 만들고 각 항목별로 예산액을 숫자, 속성으로 넣어주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고정 지출 금액을 먼저 기입해주세요. 여기에서 총 수입 대비 몇 %를 목표 예산으로 잡을 건지 보기 위해 관계형과 롤업, 속성으로 아까 만든 총 수입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서 관계형 속성이 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여러 가지 정보를 따로 관리할 수 있는데 관계형 속성을 사용하면 이 따로 있던 정보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곳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연관된 내용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수입 데이터베이스를 예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이번 달에 총 수입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플러스를 누르고 관계형을 선택할게요. 그럼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보이는데 아까 만든 수입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관계형 추가를 누를게요. 그럼 페이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8월 예산을 만들고 있으니까 8월 페이지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속성 이름을 월이라고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를 연결하는 과정은 끝났어요. 다음으로는 연결된 8월의 총 수입 데이터를 롤업 속성을 이용해서 가져올게요. 롤업 속성이란 관계형과 짝꿍으로 쓰이는 기능으로 연결된 다른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의 정보, 즉 속성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롤업 속성을 추가해서 아까 추가한 월 관계형 속성을 선택할게요. 이러면 가져올 수 있는 속성 리스트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총 수입 속성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관계형과 롤업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오는 것의 장점은 수입란에서 데이터를 수정하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일일이 고쳐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 비율을 볼 수 있는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수식 속성을 추가하고 왼쪽에 보면 롤업 속성으로 가져온 총 수입이 보이시죠? 예상 금액을 총 수입으로 나누는 수식을 작성해서 숫자 형식을 비율로 선택, 소수점 이하 자리는 0으로 설정해서 비율이 %로 보이도록 할게요. 이제 예산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서 비율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산을 짰으면 실제 지출을 기록해서 내가 정한 예산을 진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지출을 기록하면 항목별로 이제껏 사용한 금액과 남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먼저 지출 항목을 기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예요. 지출 이름, 금액, 지출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속성을 넣고요. 아까 예산에서 설정했던 예산 항목을 관계형 속성으로 연결해서 항목별로 지출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관계형 속성을 추가한 후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방향 관계형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데이터베이스에도 관계형 속성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출 정보를 하나하나 기입할 때마다 예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한 항목과 연결돼서 항목별로 나의 소비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예시로 현실적인 지출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예산 항목을 잘 선택했으면 예산 데이터베이스의 지출 속성과 연결이 잘 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항목별로 내가 얼마나 쓰는지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두 번째로 항목별로 사용한 금액을 다 합해서 그 금액이 예산 안에서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초과했는지 표시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예산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서 항목별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롤업 속성을 추가해 줄게요. 지출 관계형 속성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지출의 속성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금액을 선택할게요. 항목의 모든 지출을 더해서 보기 위해 계산은 합계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제껏 사용한 금액을 예산액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용한 금액을 이용해서 항목별 남은 예산도 표시하도록 할게요. 수식 속성을 추가해서 수식에 예산액 빼기, 사용한 금액을 입력하고 숫자 형식을 원으로 선택할게요. 그럼 항목별로 어떤 곳에 아직 예산이 남았는지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났는지 보고 적절하게 지출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대로도 좋지만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을 다 써갈 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가시성을 높이고 싶어요. 이 셀의 숫자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노션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 수식 속성을 추가해서 예산보다 많이 쓰면 초과라고 경고를 주는 수식을 만들어 볼게요. 수식 속성을 추가한 후 우리는 노션 수식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 중 하나인 if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남은 예산이 마이너스가 났다면, 다시 말해 숫자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했다면 초과라는 메시지가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여기 수식, 함수 섹션에서 if 함수를 선택해주세요. 내용은 괄호 안에 조건, 콤마, 조건이 맞을 경우 출력값, 콤마,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출력값, 이런 순서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예산이 0보다 작다면, 콤마,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텍스트, 초과라고 넣어줄게요. 출력값 텍스트는 꼭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시, 즉 아직 남은 예산이 0보다 크다면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만 2개 입력하고 괄호를 닫아줄게요. 그러면 짠! 남은 예산이 마이너스가 난 식비 항목에서 상태가 초과로 출력되는 게 보이시죠?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예산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과 금액은 매달 새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시 작성해야 된다면 엄청 번거롭겠죠? 그래서 경조사, 생활용품, 운동처럼 반복되는 항목들을 버튼 하나로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슬래시를 입력하고 고급 블록에서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버튼 이름은 월초 예산 항목 넣기로 정하고 클릭했을 때 실행할 작업을 설정할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예산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항목, 페이지가 추가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으로는 페이지 추가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어서 이 페이지가 들어갈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예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세요. 이제 항목의 속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데요. 각 예산 항목의 이름뿐만 아니라 해당 월 정보까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건 수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수식 아이콘을 눌러서 항목 플러스 현재 월이라고 자동으로 출력되는 수식을 간단하게 작성해 볼게요. 먼저 따옴표 안에 항목 이름을 넣고 플러스를 입력하고 format date 함수를 사용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당시의 날짜 정보를 가져올게요. 년, 월, 일, 시간 정보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는 월 정보만 가져올게요. 괄호 안에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now 함수를 넣고 콤마 뒤 큰 따옴표 안에 m을 입력하면 해당 시점의 숫자 월 정보가 출력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플러스를 사용해서 월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주거 7월처럼 항목명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주거처럼 예산이 고정된 항목의 경우 금액을 미리 입력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설정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 버튼이 완성됩니다.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 설정한 항목들이 현재 월 정보와 함께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항목들이 월 수입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목표 비율이 정확히 계산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지막 항목까지 선택해서 전체 항목을 선택한 다음 상단 메뉴에서 월 수입 페이지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목별 지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트 보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추가를 눌러서 기존의 지출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 줄게요. 상단에 있는 보기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보기를 차트로 선택해 주세요. 차트 유형은 가로형 막대나 도넛 차트를 추천드려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지 설정해야 돼요. 먼저 각 항목별로 시각화를 할 거니까 표시 대상에서 예산 분류를 선택해주세요. 각 슬라이스의 의미는 금액 속성을 선택한 후 합계를 보여주도록 합계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항목별로 얼마를 썼는지 자동으로 짓게 될 거예요. 참고로 노션의 무료 플랜을 사용 중이라면 차트 보기는 한 개만 생성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션으로 가계부 템플릿을 함께 만들면서 수식, 관계형, 롤업 등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을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노션에서 더 배우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